안녕하세요, 커서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일러스트 추가 기능 11번째 3D 효과 중에 축 중심 회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D 리볼브 기능 상단에 메뉴 이펙트 들어가시면 3D 리볼브 있어요. 두 번째 위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픈한 파일 여러분들도 같이 오픈하신 다음에 화면 보시면서 똑같이 따라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 놓은 곳 가신 다음에 파일 일러스트 추가 기능 11 다운 받으신 다음에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초보 처음 일러스트로 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저희 초보 가이드 한번 확인하시고 영상 시청하신 다음에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3D 리볼브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샘플, 수박, 그 다음에 이건 튜브라고 할게요. 튜브, 그 다음에 술병, 이 세 가지를 실습을 한번 해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3D 기능은 어떤 오브젝트를 입체감 있게 만드는 기능이죠. 그 입체감 있게 만든 3D 오브젝트에 랩핑을 시켜가지고 이런 다양한 무늬들을 입힐 수가 있어요. 수박, 그 다음에 글자, 그 다음에 어떤 라벨 이런 것들을 매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매핑을 하기 위해서는 심볼 패널이 필요해요. 심볼 패널, 다른 패널들은 일단 없앴어요. X로. 심볼이 필요해요. 심볼은 내가 3D 오브젝트를 만든 3D 오브젝트에 매핑을 할 때 쓰이는, 어떻게 보면은 술병에다가 라벨지를 붙이면은 그 라벨을 심볼로 등록시킨 다음에 매핑을 할 수 있고요. 내가 수박을 만든다. 그러면은 수박에 들어갈 이 무늬를 심볼로 등록시킨 다음에 매핑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또 글자를 매핑할 때도 글자를 심볼로 등록시킨 다음에 3D 오브젝트에 매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3D 효과를 한번 적용해 보면서 매핑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축 중심 회전은 어떤 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뺑 돌리면서, 거의 360도죠. 한 바퀴가 360도를 회전하면서 오브젝트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입체적인 원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원의 반쪽만 만들면 돼요. 원의 반쪽, 반달이겠죠. 어떻게 보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툴박스 보시면은 도형 툴이 있어요. 그죠? 도형 툴 마우스로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은 추가 옵션이 뜨고요. 원하시는 도형에 가신 다음에 마우스를 띄시면 바뀌죠? 클릭, 마우스 띄고, 클릭, 마우스 띄고,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도형 툴 원을 클릭한 다음에 Shift 키를 꾹 누르시고 드래그 하시면은 정원, 전체 선택 툴로 선택된 상태에서 전체 선택 툴로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이렇게 파란색 박스가 떠요. 이 박스가 있어야지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설정에 따라서 이 파란색 박스가 안 보일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뷰 가신 다음에 요 바운딩 박스
숨기기가 혹시라도 체크가 돼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눌러볼까요? 하이드 바운딩 박스 누르시면은 이렇게 전체 선택 툴로 클릭해도 바운딩 박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크기 조절 못해요. 그죠? 뷰, 쇼 바운딩 박스 클릭 나타났죠? 그러면은 반쪽만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원을 정확히 반으로 잘라야 돼요. 뭐 자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꼭지점을 제거해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직접 선택 툴, 꼭지점을 선택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은 전체, 오른쪽은 꼭지점. 꼭지점도 클릭과 클릭 드래그로 선택할 수 있어요. 점은 조그맣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클릭 드래그로 선택하시면 좋죠. 클릭 드래그. 그럼 드래그한 영역 안에 나타난 점은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파란색, 흰색, 흰색, 흰색. 그죠? 원이 4개의 꼭지점으로 포인트로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른쪽 꼭지점이 선택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백스페이스, 엔터키 위에 있는 백스페이스를 누르시면 꼭지점도 제거가 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전체 선택 툴 선택됐을 때 뭐 면이 됐든 선이 됐든 그죠? 상관은 없지만 면이 좋을 것 같아요. 클릭, 선, 없음, 클릭, 면 색깔, 그 다음에 화살 표시 누르시면 면과 선이 바뀌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면, 선, 색깔 바꿀 수 있습니다. 색깔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어차피 수박, 무늬로 매핑을 시킬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직접 선택 툴로 클릭 드래그를 해서 보니까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만 패스가 있고 여기 중앙에는 패스가 없어요. 연결이 2개의 점은 안 돼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연결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직접 선택 툴로 클릭 드래그 2개의 점을 연결하기 위해서 컨트롤 J를 누르면 점이 연결이 돼요. 복사해서 한번 컨트롤 J를 하기 전에 전체 선택 툴로 클릭, Alt 키 누르시면서 이동, 복사, 바탕 한번 클릭, 선택 해제, 컨트롤 Y를 누르면 모든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만, 패스만 보이게 해요. 이게 뻥 뚫려 있죠? 그죠? 컨트롤 Z 전 단계, 컨트롤 Y, 다시 원 상태로 됐죠? 다시 컨트롤 Y, 선만 보이게 하는 기능 컨트롤 Y. 그러면 전체 선택 툴로 Alt 키로 복사한 다음에 직접 선택 툴, 꼭지점을 선택하는 툴로 클릭 드래그로 위, 아래 꼭지점을 선택했습니다. 연결 컨트롤 J, 다시 컨트롤 Y를 눌러보면은 그죠? 여기 뻥 뚫려 있고 여기는 연결돼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점과 점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J를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패스가 연결이 됩니다. 다시 컨트롤 Y, 전체 선택 툴 클릭 드래그, 백스페이스 삭제. 선택했죠? 이 수직인 이 축을 기준으로 돌리면은 입체적인 동그란 모양이 될 거예요. 이펙트 3D 리볼 축 중심으로 회전 클릭. 미리 보기가 뜨고요. 밑에 프리뷰는 항상 체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떴죠? 화면이 적용이 됐는데 모양이 좀 이상해요. 왜냐면은 방향이 이 반원이 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왔고요. 다시 방향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요 반쪽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우리가 원하는 원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죠? 옵션을 살짝 보면서 설명드리면은 보이죠?
저는 다시 한번 가서 적용시켜 볼게요. 이렇게 미리 보기 체크. 오른쪽 됐죠? 왼쪽 오른쪽 리볼브 축중심 회전 옵션을 제가 풀어서 쏘는 거죠. 영문 버전, 한글 버전에 따라서 명칭이 이렇게 틀릴 수 있다는 거 한번 설명드리려고 한 거예요. 포지션, 위치 보시면은 일러스트에서 정한 포지션이 있고요. 근데 정원이기 때문에 어떤 걸 눌러도 모양이 그죠? 똑같을 겁니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위치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동그란 모양 마우스를 클릭 드래그 하시면서도 위치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해진 수치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하신 다음에 수치를 입력한 다음에도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나는 어떤 A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위치, 방향을 다 똑같이 하기 위해서는 상단에 원하는 그죠? 탑이면 탑 선택하셔가지고 똑같이 적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수치를 직접 입력해서 뭐 172, 17, 마이너스 164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 또 B라는 오브젝트도 똑같은 모양으로 할 때는 똑같은 이 수치를 기억하신 다음에 똑같이 쓰셔도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원근감 수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갈수록 입체적인 모양 원근감이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반쪽 원을 만들어서 한 바퀴 돌렸잖아요. 그게 360도로 돌아갔다는 뜻이고요.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 하신 다음에 직접 수치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키보드로 80 예를 들면 그죠? 미리 보기 한번 클릭했다 떼시면 그죠? 돌다 말았죠. 다시 200 미리 보기 그죠? 이런 식으로 360이면은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만난 거죠. 그 다음에 밑에 표면 보시면은 오브젝트의 표면을 4가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와이어프레임 3D 표면의 면을 삭제하고 경계면을 선으로 표시한대요. 눌러볼까요? 클릭. 미리 보기가 해제되어 있네요. 다시 이렇게 선으로. 그 다음에 노 쉐이딩 3D 형태는 유지, 그림자나 빛을 생성하지 않음. 이 뜻은 음영이 아예 없다는 거죠. 그냥 단 색깔로 노 쉐이딩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디퓨즈 세팅 음영 효과를 자연스럽게 분산시킨대요. 눌러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프라틱 쉐이딩 프라틱 표면과 같은 음영을 표현. 클릭해볼까요? 클릭. 프라틱하고 디퓨즈랑 뭐가 틀리죠? 프라틱 같은 경우는 그죠? 하이라이트가 좀 강조되고 있죠? 밝은 부분이. 그 다음에 디퓨즈 쉐이딩은 이렇게 하이라이트 부분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표면 어떻게 보면은 표면의 음영 그죠?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셋이 있는데 요거는 축과 오브젝트의 거리를 설정하는 건데 지금 정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수치를 올려 볼게요. 처음에 요 반 네모 이 축이 멀어지면서 오브젝트 거리를 축과 거리를 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가 있는 오브젝트는 미리 보기가 있는 옵션은 항상 체크하신 다음에 움직여 보시면 바로 적용되니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갭 뚜껑 보시면은 막힌 부분 열린 부분 근데 이 반쪽이 한 바퀴 돌아가기 때문에 열린 부분이라든지 뚜껑 자체가 없어요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눌러도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OK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처음에 만들었던 반원이 입체적인 구 형태가 됐습니다. 근데 난 여기서 이 수박 무늬를 매핑, 입히고 싶어요.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수박 무늬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수박 무늬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초보이신 분들은 사각형 툴로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약간 가로로 긴 형태로. 색깔 바꿀 때는 전체 선택 툴로 선택해 주시고 툴박스 하단에 면 색깔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컬러를 제어하는 컬러 패널을 활성화 시킨 다음에 바꾸셔도 됩니다. 그죠? 수박 바탕 색깔 뭐 초록색 계열이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수박의 요 검정색 띠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전체 선택 툴로 선택된 상태죠. 지금 바운딩 박스 카피합니다. 컨트롤 C 바탕 한번 클릭 선택해제 컨트롤 F 누르시면은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 똑같은 위치 맨 앞에 붙여넣기가 돼 있어요. 컬러를 블랙으로 바꿨어요. 수박띠가 블랙은 아니죠. 따지고 보면은 진한 청록색 뭐 요정도네요. 그죠? 여러분도 한번 색깔 맞춰 보시고 요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크기를 줄입니다. 이렇게 전체 선택 툴로 선택된 상태죠. 바운딩 박스 Shift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뭐죠? Shift 수평 Alt 복사 마우스 띄고 Shift Alt 띄고 이 복사한 단계를 반복하고 싶어요. 컨트롤 D D 그죠? D 그 다음에 이 수박의 요 띠 부분 다 선택해 보겠습니다. Shift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클릭 Shift 키 중복 선택이죠. 전체 선택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다 선택이 됐죠? 컨트롤 Z 전 단계 수박 무늬를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만들 거예요. 그죠? 그 기능은 툴박스 거의 중앙이네요. 중에 보시면은 윗툴 폭도구 밑에 보시면은 그죠? 윙클 툴이 있어요. 찌그러뜨리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모양 보시면은 찌글찌글하죠? 위치 확인해 주시고요. 툴박스 중앙에 있습니다. 폭도구 있는 칸 밑에 있어요. 클릭해 주시고 원이 하나 떠요. 원의 크기는 Shift Alt 마우스 드래그 Shift Alt 마우스 드래그 되죠?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합니다.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옵션이 떠요. 아까 원이 나왔었죠? 범위 가로 세로 크기고요. 그 다음에 요 민감도 30으로 돼 있죠? 요게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클릭했을 때 지글지글 변형하는 게 빨라지고 커져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하단에 보시면 디테일도 있고 뭐 컴플렉 뭐라고 써있죠. 요 수치가 높을수록 찌글찌글한 빈도가 많이 찌그러지고 빈도가 낮으면은 적게 찌그러집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 좀 애매하죠. 디테일도 말 그대로 디테일하게 덜 디테일하게 찌그러진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대충 중간으로 해놓고요. 1로 해놓고요. 한 번에 확 찌그러지면은
내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정도를 정하기 힘드니까 제일 낮은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감도도 한 번에 클릭했을 때 확 변하면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100으로 했어요. 오케이. 클릭하면 이렇게 한 번에 확 찌그러집니다. 컨트롤 Z 전 단계 더블 클릭.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가 클릭할 때마다 찌그러지는 정도를 정하고 싶다 하시면 수치를 낮추면 좋죠. 그죠? 한 20, 그 다음에 1, 디테일은 중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버티컬이 있어요. 호리젠탈이 있고. 나는 좌우로 찌그리고 싶다 하시면은 호리젠탈. 수직 위아래로 지글지글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버티컬을 체크하시면 돼요. 우리는 좌우로 이렇게 변형시켜야 되니까, 그죠? 호리젠탈을 100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누르시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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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은 이렇게, 그죠? 수박 무늬처럼 됐습니다. 그럼 전체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G 그룹 시켰어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심볼, 아까 심볼 패널 여러분들 필요하다고 그랬죠? 윈도우에 패널이 있으니까 심볼 활성화 시키시면 돼요. 심볼 패널에다가 클릭 드래그로 심볼을 등록시키면은 내가 원하는 3D 오브젝트에 매핑을 할 수 있는데, 항상 이렇게 심볼로 하기 전에는 이렇게 하나 복사해 놓으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클릭 드래그 하시면은 OK만 누르시면 돼요. 심볼이 등록됐죠? 그리고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가 중앙에 무슨 십자 모양이 생겨요. 요거는 이제는 위에 것처럼 처음에 만든 오브젝트가 아니고 심볼로 등록된 심볼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나중에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 변형할 수가 없습니다. 윈도우 컬러 전체 선택 툴로 선택된 상태죠. 컬러 바꿔볼까요? 이렇게 안 바뀌죠. 왜냐면은 심볼로 등록한 이상 오브젝트가 심볼로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 복사하기 전에 원본 파일은 클릭하시면 이렇게 색깔 바뀌죠. 그 다음에 뭐 그룹을 오른쪽 키 언그룹 하신 다음에 선택 해제 하시면서 이렇게 뭐 하나씩 다시 뭐 이동도 할 수 있고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원본을 하나 살려놓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수정하기가 수월하죠. 그럼 됐고요. 심볼 등록한 거예요. 이제 아까 만든 원에다가 심볼을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전체 선택 툴로 선택해 주시고 윈도우 가시면은 어피어런스라고 있어요. 클릭. 어피어런스는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의 어떻게 보면 히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작업했던 내용들이 쭉 적혀져 있어요. 거기에 3D 효과가 있네요. 한번 클릭 하시면은 옵션이 다시 떠요. 수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미리 보기 체크. 하단에 맵 아트라고 있어요. 클릭 해주시면은 이렇게 맵 아트 옵션이 뜹니다. 심볼 써있죠? 내가 적용시킨, 내가 좀 전에 등록시킨 심볼이 이 심볼 안에 있어요. 클릭하시면 쭉 보시면 맨 밑에 있네요. 그죠? 클릭해 주시고요. 벌써 적용이 됐죠? 보시면은 스케일 투 핏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리어 하시면 뭐 없어지겠죠? 다시 선택해 주시고 스케일 투 핏 하시면 자동으로 꽉 차게끔 맞춰져요. 그리고 원은 겉표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개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쉐이드 아트워크라고 있어요. 쉐이드 아트워크. 요거는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이렇게 내가 매핑한 오브젝트에 음영이 적용이 됩니다. 선택을 해제하면은 없어지죠? 클릭하시면 음영이 나타나고요. 이거 여러분 뭐 하실 거면 하시고 안 하실 거면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비저블 지오메트리, 그죠? 이걸 체크하시게 되시면은 매핑하기 전에 안에 있던 오브젝트를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기능이, 그죠?
거기는 나는 음영 매핑한 수박 모양에도 음영을 넣고 싶다. 이 뜻이에요. 체크해 주시면은. 그 다음에 안에 거 필요 없다. 나는 겉에 있는 매핑한 이미지만 필요하다 하시면 체크하시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향. 그죠? 내가 보여질 방향을 선택하신다. 오케이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쁘게 완성이 됐습니다. 수박.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매핑 옵션도 여기 있으니까요. 그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만들어 볼게요. 튜브. 그죠? 튜브 모양을 만들 건데 튜브도 수박하고 똑같아요. 축 중심 회전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동그란 원이 이렇게 회전을 해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툴로 시프트 드래그. 그죠? 그냥 정원이 하나 있으면 충분히 만들 것 같습니다. 색깔은 노란색 계열로 하시면 좋겠죠? 컬러 패널에서 노란색 계열로 바꿔주시고요. 전체 선택 툴로 선택된 상태에서 이펙트 3D 리볼브 클릭. 옵션 떴죠? 미리 보기는 항상 체크. 360도니까 원이 이렇게 돈 거죠? 왼쪽으로 돌아도 오른쪽으로 돌아도 똑같은 모양이죠? 원이니까. 그죠? 이쪽으로 도나 이쪽으로 도나 뭐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축과 오브젝트 거리라고 그랬죠. 옵셋. 아까 원일 때는 모양이 좀 이상했지만 요렇게 아까 수박할 때는 요렇게 정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모양이 이렇게 도너츠처럼 확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한 요 정도면 되겠죠? 튜브 모양 뭐 표면 음영 아까 설명드렸고요. 프라틱 좀 더 밝고 위에 거는 살짝 확산된 느낌, 자연스러운 느낌. 됐죠? 오케이 누르시면은 튜브가 완성이 됐습니다. 난 여기다가 타입4 글자를 한번 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글자를 타입 툴로 글자를 치는 툴이죠. 클릭. 글자는 바탕 한번 클릭하시고 커서가 껌뻑껌뻑거릴 때 키보드 입력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선택한 글자 크기라든지 두께라든지 윈도우에 가시면은 타입 캐릭터 컨트롤 T 위치 확인해 주시고요. 도구 상자 패널들이 모여 있는 윈도우 하단에 타입 가시면은 캐릭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캐릭터 패널이 뜨고요. 전체 선택 툴로 선택된 글자 클릭하시면 바꿀 수 있습니다. 당연히 크기도 여기서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밑에 제가 글자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리고 글자는 뭐 그냥 등록시켜도 되지만 아웃라인을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우클릭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글자 속성이 살아있는 오브젝트를 도형화, 점과 선과 면으로 된 오브젝트로 바꾸는 기능. 우클릭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이렇게. 그죠? 점과 선과 면. 항상 일러스트에서는 오브젝트를 다 이런 식으로 점과 선과 면으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수정하기도 좋고 에러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어 놨죠. 제가 요거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 따로 타입 툴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구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심볼 등록시켜야겠죠? 그냥 클릭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근데
드래그 하기 전에 Alt 키로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해주시면 좋다고 그랬죠. 오케이. 등록이 됐죠? 그러면 이번에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윈도우, 어피어런스,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 어떤 작업이 적용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떴습니다. 뭐 써있죠? 스트로크는 없고 필은 노란색이 채워져 있고 오퍼시티 기본 뭐 써있고 3D 효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3D 클릭, 미리 보기 체크, 맵 아트 해야죠. 매핑 시키고 싶어요. 클릭. 상단에 심볼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심볼로 등록시킨 썸머 베이케이션이 있네요. 클릭. 크기 조절, 모서리 잡고선 당기시면 돼요. 정 비율로 하고 싶으시면은 Shift 키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미리 보기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뭐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요 맨 앞,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요 앞에 요 안쪽,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요 흰색 요 부분이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진한 요 뒷부분이 튜브맨 뒤를 가리키고 있어요. 몇 번 이렇게 오브젝트 심볼을 왔다 갔다 하시면 대충 감이 오십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OK 누르시고요. 뭐 아까 그죠? 그림자 음영 주고 싶다 하시면은 체크하시면 되고, 필요 없다 해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체크했어요. 그 다음에 클릭하시면은 이 원본 이미지가 없어지고, 클릭을 해제하시면은 원본 이미지와 맵핑한 이미지가 둘 다 남고요. 그런 기능입니다. 체크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왜냐면 원본 튜브가 없으면 글자만 남잖아요. 근데 나는 글자만 필요하다. 그죠? 글자만 이렇게 돌린 형태로 필요하다.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누르시고 내가 원하는 방향 체크하셨으면 오케이 누르시면 됩니다. 됐죠? 튜브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축중심 회전으로 술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실만한 메이커죠? 근데 알자를 빼고 모양 잠깐 흉내 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축중심으로 회전하려면은 반쪽만 필요하다고 그랬죠. 요런 모양을 만들고 싶으시면은 요 반만 만드시면 돼요. 요 반은 제가 펜툴로 클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네, 여러분들 또 펜툴을 잘 못 다루시거나 하신 분들은 만들기가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요.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선택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죠? 라벨지. 이 라벨지도 제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죠? 어차피 여러분들 3D 축중심 회전을 아시면은, 기능을 아시면은 라벨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들이 커스텀으로 한번 만들고 싶은 라벨질을 하신 다음에 만드신 다음에 심볼로 등록하신 다음에 하셔도 된다는 뜻이죠. 요것도 똑같죠. Alt키로 복사하신 다음에 클릭 드래그 하시면 OK 누르시면은 이렇게 등록이 간단히 됩니다. 보니까 전에 했던 등록됐던 게 똑같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전체 선택 툴로 선택해 주시고요. 이펙트 3D 리볼브 축중심 회전 클릭, 옵션 항상 미리 보기 체크해 주시고, 반대쪽으로 돌면 안 되죠.
라이트 제대로 돌았습니다. 그죠? 뭐 모양 지금 정하셔도 되고 이따 매핑 하신 다음에 적용시켜도 되죠. 그 다음에 음영도 뭐 체크하시면 되고, 웹아트 클릭. 그 다음에 심볼 아까 만든 거 라벨지 심볼 등록시킨 클릭 됐습니다. 위치 뭐 크기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하시면 되죠. 근데 보니까 아까는 1 오브 1이었어요. 면이 하나였는데 요번에는 표면이 7개예요. 7개 중에 첫 번째 게 요 부분이라는 거죠. 빨간색으로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1 오브 7입니다. 다음 거 눌러봅니다. 넥스트 표면. 하단 동그랗게 됐죠? 그럼 병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병 바닥에도 뭐 매핑을 할 게 있으시면 똑같이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OK. 다음 3은 요 병 뚜껑 밑에 있는 부분이네요. 여기다가도 이렇게 라벨지가 입혔죠? 다시 클릭해서 라벨지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4 오브 7 4는 요 뚜껑 부분이네. 클릭 5는 위에 테두리 부분 6번은 요 부분 7번은 윗부분 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형성된 요 표면에다가 내가 만든 심볼을 등록시킬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림자 뭐 체크해 주시고 안에 거 오브젝트가 이렇게 없으면 안 되겠죠? 해제해 주시고 OK 방향 설정해 주신 다음에 OK 누르시면은 완성. 그죠? 이쁘죠? 이런 식으로 축중심 회전 3D 리볼브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리볼브 옵션은 제가 한글로 이렇게 설명해 놨으니까요. 혹시 영문 버전이신 분들은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정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드릴 건데, 예를 들면은 내가 3D 효과를 적용시킨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3D 효과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뭐 다른 효과들도 마찬가지지만 이펙트를 들어가서 어떤 효과를 적용한 오브젝트는 전체 선택 툴로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은 모양이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내가 처음에 만든 그 패스만 살아있고 나머지 오브젝트들의 점과 선과 면이 확인되지 않아요. 그죠? 뭔가 이상하죠? 두 번째, 튜브도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내가 처음에 만든 원 모양만 나오고, 그죠? 글자라든지 이런 테두리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죠. 병도 똑같죠? 클릭하시면은 내가 처음 만든 병 반쪽 이미지 패스만 보이고 나머지 오브젝트들의 점과 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뜻은 어떤 효과를 적용한 오브젝트들은 효과를 적용했기 때문에 확장을 하지 않는 이상은 꼭지점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로 혹시라도 출력을 하거나 뭐 인쇄를 할 때는 이 효과를 적용한 이펙트에 있는 효과를 적용한 오브젝트는 출력할 때 에러가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력하기 좋은 에러가 나기 않는 파일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 첫 번째 방법이 전체 선택 툴로 선택된 상태에서 효과 준 이미지를 오브젝트를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오브젝트 가시면은 레스터라이즈라고 있어요. 위치 확인하시고요. 이펙트 효과를 준 오브젝트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일러스트에서 만든 오브젝트는 벡터 형식인데, 그죠?
포토샵에서 만든 비트맵 형식으로 바꾼다고 보시면 돼요. 클릭. 투명, 바탕 투명하게 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체크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해상도.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출력용은 뭐 300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아까 모양하고 틀리죠. 아까는 반쪽 패스만 보였는데 이제는 전체가 다 이미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패스가 아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이미지에 이미지, 사진 파일로 바꿨기 때문에 출력을 해도 절대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것도 똑같이 출력하기 전에 오브젝트 레서라이즈 똑같이 하신 다음에 바탕을 화이트로 하면 이렇게 돼요. 그죠? 바탕이 화이트로 남기 때문에 컨트롤 Z 전 단계 투명하게 출력하기 위해서는 레서라이즈 투명 체크하신 다음에 OK 누르시면 됩니다. 됐죠? 전 단계 그런 식으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미지화 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나는 이렇게 3D 어떤 효과를 적용했는데 이 글자라든지 이런 색깔을 뭐 바꾸고 싶어요. 그죠? 나는 V자 글자만 바꾸고 싶어요. A자와 글자만 바꾸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상세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수정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확장을 하시면 되는데 에디트 말고 오브젝트 가시면은 익스펜드 어피어런스라고 있어요. 확인되셨으면은 그죠? 오브젝트 클릭. 그러면은 어느 정도 패스들이 지금 살아 있죠. 그죠? 패스들이 활성화 됐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해요. 언그룹이라고 뜨죠. 그러면은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가 그룹되어 있다는 뜻이죠. 클릭. 그룹 해제했어요. 오른쪽 키. 또 언그룹이라고 떴죠. 또 그룹되어 있는 거예요. 또 클릭. 또 우클릭. 이번엔 클리핑 마스크 풀기가 되어 있죠. 그럼 클리핑 마스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눌러요. 해제를 해요. 뭔가 패스가 엄청 많아졌죠. 왜냐면은 일러스트에서는 벡터 형식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오브젝트를 선과 점과 면으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잠깐 해제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그라디언트 같은 느낌, 그죠? 그거를 확장, 익스펜드를 해버리면은 딱딱 끊겨가지고 진한색, 흐린색, 약간 흐린색, 흐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각각의 오브젝트를 다 분할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도 많아지고 용량도 많이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라디언트를 적용한 이렇게 자연스럽건 색깔들이 이어지는 형태, 그라디언트를 적용한 오브젝트를 익스펜드 시키면은 약간 여러분들 다루기가 힘들어져요. 뭔가 이상하죠? 클릭 드래그, 그죠? 이런 식으로. 하지만 각각의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계속 더블 클릭하면서 하나의 오브젝트를 선택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룹 돼 있고 막 클리핑 마스크도 막 돼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 쉽게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아마 초보자분들은 좀 선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정도 선택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죠? 다시 바탕 더블 클릭, 해제. 다시 클릭, 컨트롤 G, 그룹. 지금 패스가 많기 때문에 좀 안 좋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아까 레스터라이즈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병도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출력할 때 이미지화 시키거나 익스펜드 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내가 만든 이 3D 오브젝트를 수정하고 싶다 그러시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어피어런스, 윈도우 어피어런스,
패널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3D 클릭하신 다음에 미리 보기 체크하시고 이런 식으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맵 아트 들어가신 다음에 클리어 아니면 올 클리어 누르시면은 다 없어지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표면을 서페이스를 와이어프레임 모든 걸 선으로 바꿔요. 이런 식으로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선 라인만 필요할 때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죠?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오케이. 확대해 봤더니 뭔가 이상하죠? 반쪽 패스만 살아있고 또 효과를 적용했기 때문에 난 이 라인의 색깔을 그죠? 더 두껍게 하고 싶어. 아니면 색깔을 또 바꾸고 싶어. 그럴 때가 생기겠죠. 요거는 단색이기 때문에 익스펜드해서 조금 쉽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미지화 시킬 필요 없고요. 전체 선택 툴로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 익스펜드 해주라고 그랬죠.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클릭. 활성화 됐죠? 오른쪽 키 그룹 풀어주시고요. 오른쪽 키 풀어주시고요. 오른쪽 키 클리핑 마스크 풀어주시고요. 뭔가가 패스들이 다 파란색 선택 활성화된 걸 볼 수가 있죠. 선택을 해제하시고 바탕 한번 클릭했어요. 선택 해제. 전체 툴이 선택된 전체 선택 툴이 셀렉션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패스 하나를 클릭합니다. 클릭하게 되면은 그 패스가 색깔이 면인지 선인지 툴박스 하단에 뜰 거고요. 나는 이 패스와 똑같은 색깔과 두께를 다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은 셀렉트 같은 거 어떤 거냐? 필 색깔이냐 아니면은 선 색깔이냐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나는 선의 두께 그죠? 내가 지금 선택한 선의 두께와 같은 오브젝트를 다 선택하고 싶어요. 스트로크, 웨이스트 클릭하시면 되고 내가 선택한 이 검정색과 같은 색깔의 선을 다 잡고 싶어요. 그러면은 스트로크 컬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눌러볼까요? 클릭. 선택됐죠? 그러면은 클릭 드래그로 이동시켰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선택 해제하시고 이 빈 공간을 클릭 드래그 했어요. 전체 선택 툴로. 그럼 요런 아까 익스펜드 할 때 클리핑 마스크 시켰던 라인이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라인들이 살아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전체 선택 툴로 선택해 주시고 백스페이스 삭제. 그 다음에 클릭 드래그 가시면은 요렇게 내가 선택된 전체 선택된 색깔과 선 색깔과 윈도우 스트로크 선을 관리하는 패널이죠. 스트로크 패널 보시면 두께 나와 있죠. 웨이스트 하시면 이런 식으로 두께도 바꿀 수 있고 이제 색깔 컬러 패널에서 컬러 패널이 혹시라도 이렇게 흑백만 나올 경우는 우측에 요 클릭하시면은 CMYK 바꿔주시면 돼요. 색깔도 바꿀 수 있고 두께도 바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3D 효과를 준 오브젝트에 그죠? 이렇게 색깔이라든지 두께라든지 추가적인 상세적인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룹 해제해 주시고 클리핑 마스크 해제해 주신 다음에 원하는 선만 선택한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